자, 요거 오늘은 집합 단어를 할 건데 다 못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다 끝낼 수도 있고. 근데 지금 하는 게 모르겠어요. 2학기 선생님들이 2학기 부분을 중1, 2 쪽에서 얘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제가 지금 하는 거는 내년 거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어서 교재를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요 개념 완성이 있고 그 다음에 실력 1이 있고 실력 2가 있고 실력 3가 있고 심화 1이 있고 심화 2가 있고요. 모의고사 기본 실력 심화 학교 내신 기본 실력 심화 이게 제가 만든 교재예요. 현재. 예. 그래서 여기까지는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상 파트는 다 완료가 됐고 이제 하 파트가 좀 남아있는 상태라서 요번 달이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아마 교무실에 제가 비치를 다 해놓을 건데 미리 좀 풀어보시고 하는데 이 난이도가 보시면 요거는 지금 위장형 팀장이 만들고 있고 얘가 시중교재로 따지면 그냥 기본 실력, 기본 정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게 실력 정서. 그러니까 중1, 2는 여기까지 쓰게 될 거예요 아마. 잘하는 애들은 여기까지 내려가요. 더블 계열은. 예.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이 시작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K 계열하고 Y 계열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T 계열 이상은 이거 안 배우게 될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좀 잘한다 싶으면 이 3개까지 가죠. 예. 요게 현재 고1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T 계열조차도 시험 대비가 다 커버가 되는 교재예요. 싹. 예. 내신 대비까지 다 돼요. 얘가. 요건 좀 많이 어렵고. 예. 그래서 요렇게 이제 난이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요거 쓰셔도 되고, 요거는 이제 팀장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이제 교재를 쓰시면 되는 거고, 제가 집합부터 이제 설명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저 교재를 설명을 하실 때 필요한 내용들, 예, 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 예. 근데 제가 이제 뭐 그거를 감안해 드릴 수는 없는 상태고, 내년에는 교재가 지금 완성이 되면 빠르면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을 할 건데, 교재별로 스터디를 진행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 예. 그러니까 요 교재를 나가시는 선생님들이 필요한 내용, 그리고 뭐 문제 같은 거 이제 풀이나 이런 방법도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더블 계열 선생님들은 요쪽, 예, 요렇게 걸쳐서 요 교재를 아마 주로 쓰실 건데 여기에서 설명할 내용이라든가 교재 뭐 문제 풀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따로따로 스터디가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계획 중이라 확정은 아니에요. 예.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거는 여기, 예, 요 교재에서 이제 필요한 내용들, 그거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 그 기본 개념은 선생님들이 쭉 보시라고 이제 해놓은 거고, 저희 교재에 여기 개념서부터 모든 교재에 있는 내용이 다 똑같아요. 교과서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교재에 요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7페이지까지. 예, 그 집합의 모든 교재는 요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 자료 그냥 넣어 드린 거고, 자, 8페이지로 잠깐 넘어오시겠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설명드릴 때, 선생님들이 이제 팀장들한테도 제가 많이 물어보긴 했는데, 어느 정도 난이도의 스터디를 해드렸으면 좋겠냐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론 내린 거는, 제가 선생님들하고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심화 내용이라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심화 내용은 없는 거고, 원래 문제가 응용되거나 어려울 수는 있는데, 내용 자체가 심화 내용이 있는 건 따로 있진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제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요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쉽게 나올 수는 있는데, 내용 자체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선생님들이 판단해 주시고, 예제나 이런 거는 선생님들이 각자 보셔서, 뭐 문제들 많이 있으니까 예제는 좀 더 쉬운 거 갖고 들어가셔도 되고, 계열별로.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용적인 거는 심화 내용은 제가 봤을 때 많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문제 위주로 설명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 8페이지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8페이지하고 9페이지,
뭐 10페이지까지는 어디에도 나오냐면 고등하파트. 고등하파트의 경우의 수 순열 조합에도 똑같이 나와요. 요 내용이. 예. 그러니까 거기 있는 저희가 이제 요거 집합에서 설명을 하고 경우의 수 순열 조합에서는 여기를 빼요. 예. 이 내용 설명을 안 해줘요. 예. 애들이 어차피 그건 복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 보시면 첫 번째 거 보시면은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 첫 번째 보면 A가 S의 부분 집합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뭐 애들이 잘 풀죠. 그죠? 예. 요거는 2의 5제곱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여기서 좀 확장을 하면 1과 2는 포함을 하고 3은 포함을 하지 않는 모든 부분 집합의 개수를 물어봐요. 그럼 빼고 세잖아요, 어차피. 예, 요거는 이제 빼고 세는데, 그래서 5개 중에 3개를 빼고, 그럼 2의 제곱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설명을 안 해요. 이게 좋은 해석이 아니에요. 원래 해석 자체가. 나중에 이제 경우의 수나 이런 거 따질 때도 마찬가지고, 거기 9페이지 문제도 똑같아요. 다 그 원리인데, 여기서 보시면, 요거 이제 애들이 요거는 이제 쉽게 접근을 하니까, 요 내용에서 보시면, 그림을 그려요.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럼 각 원소의 선택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경우의 수를 따질 때는. 그럼 얘도 1의 선택권이 있고 2의 선택권이 있고 3의 선택권이 있고 얘네들 각자마다 선택권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선택권을 하나로 묶어서 집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 개념으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걸 하나의 함수로 정의를 내렸을 때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선택할 수 있는 거, 선택할 수 있는 거 있지만 그걸 한데 묶어서 하나의 함수라고 정의를 내리잖아요, 우리가. 집합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선택권이 있는데 얘의 선택권이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 선택할 수도 있고 여기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럼 얘도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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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지 해서 이걸 한데 묶어서 집합으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그럼 만약에 얘처럼 1, 2를 포함하고 3을 포함하지 않는데요. 그럼 얘네들은 선택권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얘네는 포함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얘네는 포함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선택권이 하나인 거죠. 그래서 쟤네들 입장으로 바라보시면 1은 선택권 하나, 2도 선택권 하나, 3도 선택권이 하나인 거고 4와 5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각자 2가지씩 있는 거죠, 선택권이. 예, 그래서 2의 제곱계라고 얘기를 해요. 예, 요게 애들이 경우의 수로 확장을 했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풀이에요. 이게 뺀다는 표현보다는 선택권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얘는 일반고 쪽에서 잘 내는 편이에요. 예, 그 중에서 낸다 치면 2번 정도. 예, 2번 정도 시험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이제 처음 배우는 애들한테 내면은 풀이가 막 과간이에요. 요거 먼저 정해야 애들이. 예, 2의 5승계 32개를 쭉 써요. 예, 그리고 그거마다 또 얘를 선정을 해요. 그걸 쫙 더해요, 애들이. 예, 그러니까 이것도 얘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체 집합이 있고, 이 안에 B가 있고, 또 요 안에 A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각자의 원소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3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럼 그걸 한데 뭔가 이거 3, 3, 3, 3, 3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3의 5승계가 되는 거고. 그죠? 예.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잘 풀어요, 애들이.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요 3, 4, 5는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요렇게 되고, 요 순서상 개수, A, B 순서상 개수. 그럼 얘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S가 있고, 자, 요걸 좀 이제 애들한테도 물어보죠. 얘네들의 관계. 우리가 A, B의 특정 원소들의 관계가 없다라고 치면, 그죠? 네. 일반적으로 그리셔도 돼요. 그죠? 네. 일반적으로 그리는데, A와 B를 일반 형태로 그리시면,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그리죠. 그죠? 이 안에는 2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2가지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리긴 했지만, 얘가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다 내포하고 있는 놈이에요. 이 두 가지가. 그죠? 예. 그래서 각자의 원소의 또 선택권으로 바라보시면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럼 1의 선택권도 4개고 2도 선택권이 4개고 다 4개씩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얘는 4의 5승계예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심화반 해주시면 돼요. 예. 일반 K나 Y까지 요 정도까지 해주셔도 괜찮아요. 예, 그 부분은. 예. 요거는 애들이 좀 잘 이해한다 싶으면 해주셔도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제가 실력 심화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요 정도까지만 설명해 주셔도 되고, 중1, 2는. 중3은 요거 다 해주셔야 되고. 예. 그 다음 얘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럴 때.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A, B가 서로소예요. 그럼 서로소 관계니까 교집합이 없는 상태죠. 요거 그림 그리라 그러면 또 애들 잘 그려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상태고, 그럼 각자의 원소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인 거죠. 그죠? 그래서 얘도 3의 5승계. 네, 요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럴 때. 근데 상위권은 여기까지 해주고 애들이 좀 잘한다 싶으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요 두 개를 안 해줘요. 네, 두 개 안 해주고 바로 일로 가요. 네, 이거 한번 풀어보라고. 그럼 거의 못 풀어요. 애들이. 그리고 이거 해주고 이거 해주고 이거 해주면 상위권은 잘 풀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요걸 또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 애들이 더 틀려요. 네, 요거 해주니까 애들이 바로 이해해요. 요 두 개 합한 개이니까. 그죠? 그럼 얘는 여기에서 그냥 여기 빼면 돼요. 네.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이제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건 선생님들이 이제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 애들 상황에 따라서 요걸 왕창 빼고 요걸 설명하느냐, 아니면 요거 단계를 하되 요걸 설명을 하느냐 안 하냐도 애들 차이가 생기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각자 아이들에 맞게끔 지도를 해주시면 돼요. 예. 요게 정답이. 예. 제가 이제 지금 설명드린 게 뭐냐면 원소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경우의 수를 가지고 집합을 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의외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고등학교 내신 쪽에서는. 예. 그래서 요거를 확장한 게 그 뒤에 보시면 9페이지. 제가 주태를 이렇게 내요. 이거 설명을 다 해주고 이걸 1번으로 내요. 예. 이게 한 문제예요. 하나로 틀리면 틀린 거고. 거기 보면은 애가 쟤들이 이제 주태가 오늘 요번 주 주태는 5문제만 낼게. 그러니까 되게 고마워해요. 근데 이제 시험지 받으면 애들이 깜짝 놀래요. 그 8페이지가 한 문제거든요. 애들이. 예. 그런 식으로 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더블 계열 처음 배운 애들도 있어요. 중2에. 저는 이거 그거 상관없이 똑같이 설명해요. 중2도 똑같고 중3도 똑같고 고1도 똑같이 해요. 저는 수업 자체를. 그리고 이제 문제만 좀 다르게 주고 아이들한테는.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제가 이제 별다른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근데 이게 이제 하나의 주제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거기 9페이지는 제가 다 설명을 안 드리고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 2번에 5번, 6번, 7번을 제가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 5번을 보시면, 근데 방법이 똑같아요. 얘도.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B의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돼서 애들한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다 적으라고 얘기를 해요. 이 상태에서. 확실하게 아는 걸 적으면 일단 교집합의 원소가 1이라는 거 하나. 그 다음 A집합이 1과 2가 원소인데 1이 들어갔으니까 나머지 원소 2가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주어진 게 합집합이 4개래요. 합집합이 4개인 상태니까 요게 4개가 돼야 되는데 이미 2개가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여기에 2개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체 집합을 봤을 때 1부터 5까지니까 이미 4개가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1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요게 세트예요. 요 놈이. 예. 그러면 1, 2, 3, 4, 얘는 6까지 있네요. 그죠? 예. 잘못 적었네. 그죠? 여기 2개죠? 예.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선택권을 놓고 보시면 1과 2는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얘네는 선택권이 없어요. 하나씩. 그죠? 근데 요 4개의 원소를 바라봤을 때 2개와 2개로 나뉘어야 되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럼 얘네를 이 2개와 2개로 나누는 방법. 그럼 한쪽만 집어넣으셔도 돼요. 예, 요거는 이제 4C. 이렇게. 그럼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배열이 될 거니까. 그죠? 예. 그럼 4개 중에 2개만 뽑아서 여기다 넣기만 하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들어가니까 굳이 셀 필요는 없고. 예. 그래서 요것만 결정해 주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6번을 보시면 이게 5번, 6번, 7번의 차이점을 선생님들이 잘 보시면 돼요.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학생들한테 쓰려고 영상이 다 있어요. 예, 집합서부터 일단 상하는 영상이 다 있어서 필요하신 선생님들은 보셔도 되고, 예, 그 유튜브에 보면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뭐 구독 알림 이렇게 해주시고, 예, 그거 다 있으니까 보시고 학생들은 저 그 시험 대비 그걸로 시켜요. 내용 설명 따로 할 시간이 워낙 없으니까 그걸로 계속 반복 학습을 시켜요. 애들한테. 조회수는 계속 늘어나요. 매년마다. 계속 그걸로 시키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얘도 똑같이 그림 그리시면 돼요. 근데 거기는 좀 안 좋은 게 얼굴이 다 나와요. 네, 얼굴이 다 나와서 오늘도 아침에 청소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와이프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그러더라고요. 불독 같대요. 나이가 드니까 살이 점점 처지니까 불독 같대요. 네. 그래서 그냥 삐져서 나왔는데 거기는 다 나와요. 옛날 것도 있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여기도 똑같이 정해주시면 돼요. A가 1이고 합집합이 5개고 교집합이 1개래요. 그럼 확실히 아는 걸 적으시면 여기 1개. 그죠? A가 원소가 2개니까 여기 1개 들어왔으니까 여기 1개. 1, 2를 못 정하는 상태인 거죠. 얘는 정한 상태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합집합이 5개니까 이미 2개가 들어왔으니까 여기는 3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여기 1개. 자, 얘를 보시면 요게 세트예요. 1, 2가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나머지 원소가 또 세트예요. 이렇게 보시면. 그죠? 예. 그래서 다시 원소를 놓고 보시면 자, 요렇게 되는 상태에서 얘를 보시면 1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2가지인 거죠. 1, 2 아니면 2, 1. 이 경우밖에 없는 거고 나머지 원소 얘네를 가지고 3개와 1개로 구분 짓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4개 중에 3개 뽑아서 여기다 넣어도 되고 아니면은 4개 중에 1로 집어넣어도 되고 이게 똑같은 방식이니까. 그죠? 예. 이게 6번이고요. 그 다음 7번을 보시면 이게 이제 애들한테 숙달만 잘 시키면 문제 풀 때는 훨씬 더 편해요. 아이들이 풀기에는. 자, 얘도 이제 똑같아요. S집합을 놓고 보시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원소를 보시면 1인데 어디 들어갈지 몰라요. 그리고 1개인지 1개인지 2개인지 1개인지 2개인지 빵개인지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는 상태고 1, 2라는 원소는 여기가 세트인 거고 합집합이 5개니까 여기가 3개고 그죠? 그럼 여기에 2개가 1, 2라는 숫자가 들어가야 되고 3개니까 여기 또 1개일 수밖에 없죠. 그럼 얘와 얘의 차이는 얘는 개수가 주어진 거고 이건 개수가 안 주어진 거고 네,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푸는 방식은 또 똑같아요. 이렇게 놓고 보시면 1, 2라는 원소를 놓고 보시면 차이가 얘는 1개 주어졌으니까 1개 나누는 방법이 2가지인데 얘는 아무데나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가 여기 들어가든 여기 들어가든 상관이 없고 얘도 상관이 없고 그죠? 그리고
얘네들을 놓고 봤을 때 얘네를 3개와 1개로 구분줘야 되니까 이거는 4가지인 게 똑같은 거죠. 얘랑.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 그 뒤에 거 제가 이제 문제 3번을 넣어놨는데, 그 문제 3번은요, 제가 지금 요새 모의고사를 풀고 있어요. 예, 모의고사를 싹 다 올해 거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면서 상하를 싹 모았는데 수원하고, 모의고사가 조금 내신하고는 좀 달라요, 유형 자체가. 그러니까 내신은 계산형 문제가 좀 많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한 2번 정도 배운 애들은 모의고사를 풀리면 조금 새롭게 느껴요, 애들이. 왜냐하면 단순 계산 위주로 하던 애들이 깊이 있는 내용을 좀 해야 하다 보니까 애들이 그걸 좀 익숙지 못하니까 많이 틀리더라고요. 지금 고1 S계열도 그걸 풀리고 있는데 힘들어해요, 아이들이.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요 모의고사 문제를 제가 하나 넣어놓은 건데, 요거는 근데 좀 내신형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거기 보시면 전체 집합이 1, 2, 3, 4, 5고요. 그 다음에 A가 원소가 1, 2, B가 2, 3, 4잖아요. 그러면 그림을 또 그리시면 이런 형태로 또 나와요. 그래서 이런 개수를 셀 때는 교집합 원소라든가 이걸 가지고 1차적으로 시작을 해요, 보통은. 예. 그러니까 얘도 표현을 하면 1, 2, 3, 4 요 형태죠. 그죠? 예. 그리고 여기가 5 이런 형태. 그리고 나서 조건을 보시면 주어진 조건이 X 교집합 A가 공집합이 아니래요. 그죠? 예, 그럼 공통된 원소가 있는 거죠. 그리고 X 교집합 B도 공집합이 아니래요.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럼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얘가 중요한 원소인데 만약에 X라는 집합에 2를 포함하고 있으면 이미 이 조건과 이 조건은 다 만족하는 상태인 거예요. X에 2가 포함되어 있으면 2가 A에도 들어있고 B에도 이미 들어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2라는 원소가 X에 포함만 되어 있으면 이 원소는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미 이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저 2라는 원소가 X라는 집합에 포함이 될 때, 그러면 이것도 만족하는 상태고 이것도 만족하는 상태인 거죠. 지금 상태는. 그죠? 예. 그럼 나머지 원소인 1, 3, 4, 5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1의 선택권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이 없어요. 예.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예. 그래서 얘가 2의 4승계예요. 이 풀이는 제가 이제 모의고사 풀이를 좋아하긴 하는데 웬만한 건 한 30%는 제 방식으로 푸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풀이가 조금 제가 좀 지저분하긴 해요. 애들한테 그 풀이를 보여줘요. 예. 풀이가 야 이거다. 다르게 생각해봐. 다른 방법을 유도하긴 하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이게 풀이가 좀 지저분하더라고요, 되게. 예, 지저분한 게 좀 많아요. 모의고사 형태는 잘하는 애들의 풀이가 아니라 일반적인 풀이기 때문에 지저분한 게 좀 많아서 좀 다양한 걸로 선생님들이 각자 거 만들어서 쓰시면 돼요, 그 부분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얘가 속하지 않을 때가 문제가 돼요. 얘가 X라는 집합에 속하지 않을 때는 X라는 원소에 요 동그라미 친 거, 여기서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돼야 되고 여기서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돼야 이걸 만족해요. A하고 교집합도 생기고 B하고도 교집합이 하나 무조건 생긴다고 했으니까 얘를 뺀 A집합의 원소가 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럼 저 1이라는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1이라는 원소는 이렇게 2까지 만약에 집어넣는다 치면 2는 포함이 안 돼야 되는 거고, 그죠? 여기는 포함이 돼야 되니까 2라고 했던 거고. 이 1이라는 원소는 반드시 포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택권이 한 가지예요. 근데 요 3, 4라는 원소를 놓고 봤을 때 이 X가 우리가 X를 여기다 이렇게 그릴 건데 얘는 포함하지 않아야 되니까 1은 포함을 해야겠죠. 근데 여기서는
적어도 하나 이상만 포함하면 돼요. 적어도 하나 이상만 포함하면 되니까 3을 포함하든 4를 포함하든 둘 다 포함하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럴 때는 여사건을 이용해요. 앞으로는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여사건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인데 적어도 한 개 이상 포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전체에서 둘 다 포함하지 않는 경우만 빼주면 돼요. 예. 요 성질도 많이 이용되는 성질이니까. 그리고 요 5라는 놈은 X라는 집합에 포함이 돼도 되고 안 돼도 돼요. 그래서 두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해서 그 답이 되는 거예요. 예. 이해하셨죠? 예. 이것도 원소로서 경우의 수 세서 집합 개수를 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부분집합 원소의 합. 거기에 문제 4번에 보시면 1번, 2번, 3번까지는 K계열이든 Y계열이든 어차피 시험제 나오니까 다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4번은 심화 문제, 약간 심화 문제.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선생님들이 T계열 이상은 무조건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 밑에 반들은 그냥 선생님들이 선택해서 설명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그 부분은. 중3은 다 하셔야 되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앞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지금 하는 방법이 집합을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원소 입장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그럼 집합이 나오니까 큰 무리가.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문제도 똑같아요. 이 문제도 보시면 자 모든 부분 집합의 원소의 합을 물어봐요. 근데 이거를 집합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집합 자체로 바라보면. 집합이 32개잖아요. 예. 처음에 제가 장난치려고 32개를 다 써줬어요, 예전에. 이게 다 더해봐. 예. 실제로 애들이 그렇게 해요. 예. 그 이제 또 욕을 하죠. 미친 거라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원소 입장에서 바라보면 되게 편해요. 그래서 제가 보여주는 게 그냥 간단한 걸로 먼저 보여주긴 하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집합을 이걸 할게요. 중괄호가 아니라 이게 한 개인 거, 그 다음 두 개인 거, 세 개인 거, 두 개인 거, 그 다음 세 개인 거. 이걸 다 더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원소 입장에서 이렇게 하나씩 보여줘요. 1이라는 원소 입장에서 바라보면 1은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1이 반드시 들어가는 부분집합을 보면 얘가 반드시 들어가는 부분집합이 2의 2승에서 4개잖아요. 예, 4개 나와요. 이렇게. 그럼 1은 이 총 부분집합으로 쪽으로 바라봤을 때 4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1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죠? 예. 그럼 얘도 마찬가지. 근데 어차피 집합 개념이기 때문에 얘나 다 평등한 상태예요. 그래서 1이 4번 들어가면 2도 4번, 3도 4번인 거예요. 전부 다. 예. 그래서 얘도 4번, 얘도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 얘기할 때 하나만 해석하면 된다고 얘기를 해줘요. 나머지 다 따질 필요 없고 하나만 따지라고, 하나만. 그래서 만약에 1이라고 놓고 보면 이 1이라는 원소가 몇 번 들어가냐 하면 1이 반드시 들어가는 부분집합을 보면 2의 4승계잖아요. 그럼 1이 2의 4승계 들어갔으니까 나머지 원소들도 다 동일하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게 모든 부분집합 원소의 합.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산이빠는 뭘 설명해 주냐면 이것까지 설명을 해줘요. 얘 부분집합을 봤을 때 원소가 한 개인 집합, 두 개인 집합, 세 개인 집합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봐도 1, 2, 3은 동등한 위치잖아요. 개수가 동일한 상태예요. 두 개인 집합만 놓고 봐도 동일해요. 개수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합해져서 전체 다 개수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두 개인 집합을 놓고 봤을 때 요거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얘를 가지고 원소가 3개인데 얘를 가지고 원소가 2개인 부분집합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그 개수를 바라보면 이게 되는 거죠.
원소 3개 중에 2개를 뽑는 가지수만큼 집합이 나타나요. 이게 3가지잖아요. 이게 3가지가 나타나요. 예, 3개 중에 2개를 뽑는 거니까. 예. 근데 원소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이런 무리가 세 묶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집합 3개가 나타나요. 이런 게 3개가 있는 거예요. 원소가 2개인 게. 그럼 원소 자리로 바라보면 총 6개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집합 개수에 각 집합마다 원소가 2개씩 들어가잖아요. 그럼 총 원소의 개수로 바라보면 6개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원소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6개가 있는 거죠. 근데 이 6개마다 원소가 지금 3개가 있는 거잖아요. 이 3개가 들어가는 개수가 동일해야 돼요. 이해하시죠? 1이 들어가는 개수나 2가 들어가는 개수나 3이 들어가는 개수나 동일해야 된다고요. 전부 다. 예, 이해하시죠? 그럼 각자의 원소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이걸 3으로 나눈 그 개수만큼 발생을 해요. 이거는 T계열도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예, W계열이나 S계열 그쪽 설명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닌데 예전에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걸 조합 개념으로 해가지고 푼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위에 바는 또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얘 입장에서 바라보면 원소가 한 개인 집합이 3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원소의 개수로 바라보면 이 집합 3개가 있는데 이 집합 3개마다 들어가는 원소 개수가 하나씩 있으니까 이게 원소가 들어가는 총 자릿수예요. 근데 그거를 세 놈이 동등하게 가져가는 거죠. 그럼 한 개의 원소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릿수가 나와요. 몇 개인지. 그래서 한 자리씩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1도 하나, 2도 하나, 3도 하나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풀어버려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형태로 푸는 형태도. 좀 어렵죠?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선생님들. 예.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제가 써드리기만 할게요. 원소가, 이거 모든 부분 집합이네, 그죠? 2개 할 때 제가 해드릴게요, 이거는. 자, 두 번째로, 원소가 2개인 모든 부분 집합 원소의 합을 물어요. 예, 원소가 2개인.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이제 한 개인 거잖아요. 이렇게 한 개. 그래서 1을 가지고서 1이 반드시 들어가는 부분 집합 개수가 2의 4승계가 나온 거예요. 요게. 그럼 여기는 1이 반드시 들어가는 원소가 2개인 부분 집합. 이렇게 세시면 되는데, 그럼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게 2, 3, 4, 5반 들어갈 수 있죠. 그럼 4개 들어갈 수 있죠. 그죠? 네, 4개. 1이 반드시 포함되는 원소가 2개인 집합이 4개가 있는 거예요. 얘는 1이 반드시 들어가는 부분 집합 개수가 2의 4승계가 있는 거고. 예. 그래서 1이 4번 들어갔으니까 나머지 원소도 다 동일할 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제 하나만 해요. 하나만 따져가지고 나머지 다 동일하니까 그걸로 세버리면 되니까. 여기서 이제 아까 설명드린 그게 나와요. 이렇게. 원소가 2개인 집합. 집합 개수는 5개 중에 2개 뽑는 가지수니까 5C2가 돼요. 그 다음에 그 집합 개수당 들어가는 원소가 2개씩 있으니까 2를 곱해요. 그러면 원소가 2개인 모든 부분 집합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의 총 개수가 나와요. 그죠? 예. 이거를 2로 나누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어우, 죄송해요. 2가 아니죠? 예. 1, 2, 3, 4, 5가 다 개수가 동일하게 들어가죠. 그죠? 예. 5개.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원소 하나가 들어가는 원소가 2개인 집합에 원소 하나당 들어갈 수 있는 개수가 나와요. 예. 이게 1, 2, 3, 4, 5가 다 동일하다는 거죠. 이게.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원소가 3개인. 원소가 3개인 모든 부분 집합 원소의 합. 얘도 이제 똑같아요. 1이 반드시 들어가는 원소가 3개인 부분 집합. 이게 몇 개인지만 알면 1이 들어가는 개수가 똑같을 거니까, 그죠? 예. 그러면 1을 뺀 나머지 4개 중에
두 개를 뽑아서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6가지. 1이 총 6번 들어가요. 이 집합에. 그러면 나머지 원소들도 다 동일하게 6개가 들어가죠. 그죠? 예. 이렇게. 그럼 뭐 4개도 할 수 있고 있죠. 그죠? 예.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요. 이거 안 나와요. 예. 3개 안 나와요. 이거. 그러니까 TGL 이상은 그냥 심심하면 해주시고. 예. 근데 애들 싫어하더라고요. 이거. 조합까지 배워야 되니까. 자.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조금 하는 고등학교들 있잖아요. 뭐 화성, 신성, 배경. 이런 데는 요거 시험 문제 돼요. 거기 써 있는 4번. 예.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보시면, 자, 1과 2는 반드시 포함을 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3은, 제가 문제 살짝 바꿀게요, 선생님들. 1은 반드시 포함을 하고, 2는 포함을 안 하는 걸로. 풀이는 똑같은데, 예, 이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요거를 잠깐 보여줘, 애들한테. 1, 2, 3 중에 1이 반드시 들어가는 부분집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얘를 빼잖아요. 포함이 되든 안 되든 빼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부분집합을 다 구해요. 2, 3, 2, 3 이렇게. 여기에 1을 포함시키면 돼요. 이렇게. 이게 1이 반드시 들어가는 부분집합. 1이 포함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빼버리면 돼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얘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얘 입장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1이 반드시 들어가는 부분집합을 놓고 봤을 때 얘하고 얘가 개수가 다르죠. 예. 그래서 구분을 져서 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예. 이거에 이제 이게 원소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생기면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 입장에서 보시면 1이 반드시 들어가는 부분집합이니까 2의 2승계만큼 생기는 거죠. 개수로 놓고 보면. 그리고 얘는 2를 지워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가 배운 모든 부분집합의 원소의 합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은. 그래서 이쪽과 이쪽을 구분져서 판단해 주시면 돼요. 그럼 얘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1, 2하고 3, 4, 5는 다른 개념이에요. 각각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1이 반드시 포함되고 2가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면 1, 2를 빼고 세면 되니까 2의 3승계가 나와요. 그죠? 예. 그럼 이렇게 제가 쓰고 어떻게 해주냐면 1은 포함이 되고 2는 포함이 안 되니까 그냥 지우면 돼요.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3, 4, 5는 얘네를 빼면 3, 4, 5로 만들 수 있는 모든 부분집합의 원소의 합과 동일해요. 얘랑 동일한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이제 보다시피 이걸 다 더한 거는 얘를 뺀 요놈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부분집합의 원소의 합과 동일한 거죠. 예. 그래서 따로따로 세시면 돼요. 얘는 그래서 하나만 따지면 돼요. 하나만. 3, 4, 5 중에 3이 반드시 들어가는 부분집합 개수를 세면 2의 2승계. 얘는 빼고 세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3, 4, 5가 다 동일한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요거를 더해 주시면 돼요. 이게 몇 학교에서 낸 문제기도 해요. 근데 애들이 의외로 어려워하기도 하고, 요 문제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간 게 뒤에 그 5번. 문제 5번 있죠? 요 문제 5번은 그냥 중간 난이도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중간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밑에 거는 모의고사 문제. 살짝 꼰 거예요. 예, 위에 있는 5번을 살짝 꼬는 형태. 그러니까 위에 거는 실력 단계라고 생각하면 되고, 밑에 거는 약간 심한데, 심화 같진 않아요. 예, 심화 초급 정도? 예. 얘도 이제 보시면, 이걸로 설명을 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이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부분집합을 보시면 2의 10승계예요. 그죠? 예, 2의 10승계인데 그 2의 10승계의 집합 중에 최소 원소를 싹 뽑아서 더하면 얼마냐고 물어봐요. 예. 근데 그것도
집합이 1024개인데 그걸 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나누는 거예요. 또 원소 기준으로. 최소 원소가 될 수 있는 놈들을 보니까 1, 2, 3, 4 이게 다 가능해요. 싹 다. 그리고 나서 1을 최소 원소로 갖는 집합이 있겠죠. 그 집합의 개수만 세주면 1은 끝난 거예요. 예, 1이 최소 원소가 되는 건. 그럼 이 중에 놓고 봤더니 1이 제일 최소 원소잖아요. 그러면 얘만 들어가면 그냥 최소 원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이 반드시 들어가는 부분 집합 개수를 세시면 이렇게 되죠. 그럼 1이 2의 9제곱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최소 원소로. 그럼 얘도 똑같아요. 2가 최소 원소일 때. 그럼 1은 들어가면 안 돼요. 2보다 작은. 그리고 얘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2의 8승계. 규칙이 나오죠. 예, 요게 2의 7승계. 이렇게. 그죠? 예. 그 다음에 얘는 한 개. 요거 하나니까. 그래서 이거 몽창 다 더하시면 돼요. 이게. 자, 그 다음 거는 여기서 그냥 바로 풀어버릴까요? 예, 차이점을 보시면 되는데 8번. 예, 8번은 그 차이점이에요. 원소가 2개 이상이잖아요. 여기서는 5번 보시다시피 뭐냐면 5번하고 6번을 비교해서 보시면 되는데 제가 8번이라 그랬네. 예, 5번하고 6번이에요. 6번. 예. 5번, 6번이 이게 지금 5번이잖아요. 6번을 보시면 여기서 조건이 하나 더 붙은 거예요. 원소가 2개 이상이라고. 얘는 원소가 1개 이상이에요. 즉 1만 집합이 돼도 돼요. 이해하시죠? 예.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되게 간단해요. 이 2의 9제곱계 내에는 집합 1만 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죠. 그죠? 예. 그럼 1만 되는 경우만 빼면 돼요. 그럼 2개 이상이 나올 거니까. 그럼 여기서 그냥 다 1씩 빼시면 돼요. 그럼 그게 바로 6번 답이 돼요. 2개 이상이라고 하면. 예. 됐죠? 요거는 1개 이상인 거 다 포함되고 있으니까 거기서 1개짜리만 빼면 되는 거니까 하나씩만 다 빼서 곱해주시면 돼요. 예. 그게 이제 6번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빠른가요? 아니죠. 느린가? 자, 거기 7번. 요거는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애들 이거 내면 거의 못 풀어요. 예, 거의 못 푸는데 근데 이거를 알면은 쉽게 풀긴 하더라고요. 애들이. 제가 여기까지 설명하고 요 7번을 한번 풀어보라고 시키긴 하는데 푸는 애들도 있고 못 푸는 애들도 있어요. 그 상위권조차도 한 3분의 1 정도밖에 못 풀어요. 이거를. 근데 그걸 자꾸 집합을 구해서 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럼 여기까지 이제 제가 설명한 게 숲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설명하실 때 원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물론 뭐 집합들의 관계 가지고 푸는 문제도 꽤 많은데 원소를 써먹으면 훨씬 더 편한 문제들이 많아요. 여기도 이제 그 문제도 7번도 이제 그 내용인데 집합을 하나하나 써서 다 보여주기도 해요. 애들한테는. 근데 이제 그 방법 말고 원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편한 문제인 거죠. 예. 그리고 암산도 가능하고. 이 문제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다 설명할 필요 없고 그냥 하나만 설명하셔도 돼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얘 부분 집합이 32개잖아요. 그 32개를 쭉 다 써서 크기 순으로 써요. 큰 거에서 작은 거 순으로. 그럼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있다고 치면 크기 순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뿔마가 교대로 가는. 그걸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이거 32개를 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걸 다 더한 값이 얼마냐고 묻는 거예요. 문제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럼 3, 2 적고 뿔마 이렇게 계산을 하란 얘기예요. 전부 다. 이랬을 때 그걸 다 더한 값이 얼마냐고 물어봐요. 당연히 주어지는 힌트는 집합으로 주어져서 계산을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가면 되게 편해요. 거꾸로 가면 무슨 얘기냐면 자, 원소 1이 있어요. 이 원소 1이라는 놈은 플러스 부호를 가질 수도 있고 마이너스 부호를 가질 수도 있어요. 1을 먼저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저 1을 먼저 해결해서 없애버리고 그 다음 2 해결하고 그 다음 3 해결하고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1이라는 원소를 플러스 부호를 갖게 만들려면 1을 포함해서요. 여기 오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판단을 하시면 돼요. 예. 1이 플러스 부호가 되려면 거기 얘 보시면 1, 2, 4. 얘 보면 되겠네요. 크기 순으로 쓸 거니까 뿔, 마, 뿔이죠. 그죠? 그럼 얘가 플러스 부호를 가지려면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가 홀수개면 돼요. 홀수개면 1이 플러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시면 요 놈이 홀수개여야 돼.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마이너스려면 1을 포함하면서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얘가 짝수개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요렇게 놓고 보면 이게 원래 간단히 나타내면 1을 포함하면서 홀수개인 거 짝수개인 게 개수가 똑같아요. 구해보시면. 예, 당연히 똑같아요. 전체 개수로 놓고 보면. 1이 들어가는 총 개수로 바라봤을 때 1이 들어가면서 홀수개 짝수개를 나눴을 때 이 개수가 동일해요. 1은 어차피 없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다 보여줘요. 홀수개일 때, 홀수개일 때는 1개, 3개, 5개죠. 그럼 1이 반드시 포함되면서 원소가 1개인 거는 1개밖에 없죠. 집합일 하나. 그 다음 1이 반드시 들어가면서 5개인 거는 1개밖에 없죠. 1, 2, 3, 4, 5. 그죠? 그럼 얘만 세면 돼요. 1 포함해서 3개이려면 1을 뺀 나머지에서 2개만 뽑아주면 돼요. 요 4개 중에 2개.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돼요. 6개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8개. 됐죠? 네. 그럼 얘도 똑같아요. 짝수개. 짝수개이려면 2개, 4개. 요 경우밖에 없죠. 그죠? 네. 그럼 1이 반드시 들어가면서 2개이니까 하나만 더 뽑아주면 되죠. 예, 그래서 4개. 그럼 1이 반드시 들어가면서 4개니까 1 뺀 나머지에서 3개 뽑아주면 돼요. 예. 그럼 요 중에서 3개 뽑는 거니까 4C3. 이렇게. 요 4가지죠. 그래서 요거랑 얘가 똑같이 8개, 8개 나와요. 그래서 더하면 어차피 사라져요. 1이라는 놈은. 2도 똑같고 3도 똑같고 4도 똑같아요. 예,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똑같은 거죠. 예, 그러면 모든 부분집합에서 1이라는 놈은 플러스 부호 마이너스 부호가 개수가 동일하니까 어차피 사라지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럼 1, 2, 3, 4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예, 그러면 제일 최강이 이 5라는 놈이죠. 얘는 포함되기만 하면 무조건 살아남죠. 플러스니까. 그죠? 예, 어떤 집합이든지 간에 들어가면 얘는 플러스예요. 얘가 제일 큰 놈이니까. 그죠? 그럼 얘는 포함되기만 하면 무조건 플러스 부호를 가지니까 5가 반드시 들어가는 부분 집합이 몇 개냐 하면 2의 4승계죠. 그죠? 예, 그래서 5는 끝난 거예요. 예, 이게 80. 1, 2, 3, 4는 어차피 사라지는 거고 5만 살아남으니까 예, 모든 부분 집합의 원소의 합이 이게 될 수밖에 없죠. 그 조건 하에서는. 그죠? 예. 애들은 나중에 되면 이런 거 다 그냥 귀찮아서 안 해요. 예, 이것만 외우더라고. 5만 살아남으니까 그냥 5의 개수만 세버리고. 그게 이제 7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7번하고 8번을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7번하고 8번은. 요 8번이 모의고사 문제예요. 얘도. 근데 8번을 보시면 5가 들어가면은 5가 포함된 모든 부분 집합을 플러스로 놓은 거고 5가 포함이 안 되면 그 집합의 모든 원소 다 더해서 마이너스 붙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얘도 개수 자체는 동일하게 나타나요. 이게. 볼까요? 얘가 원소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럼 전부 다 플러스인 거잖아요. 그럼 5를 원소로 갖는 모든 부분 집합. 그 모든 부분 집합의 원소는 플러스 5를 갖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5가 반드시 들어가는 부분 집합은 총 보시면 1, 2, 3, 4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1, 2, 3, 4로 만들 수 있는 모든 부분 집합 원소의 합이 바로 이 5가 포함된 원소의 부분 집합의 합과 동일한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1, 2, 3, 4 가지고 5는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이 개수와 5가 들어가 있는 개수는 다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얘네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네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부분 집합 원소의 합과 동일한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예. 그리고 5는 따로 세셔야 돼요. 5가 반드시 들어가는 부분 집합이 2의 4승계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요.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있다 치면 얘의 개수와 얘의 개수는 해석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죠? 얘는 5가 반드시 들어있기만 하면 되니까 이만큼 나오는 거고, 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를 빼고 세면 1, 2, 3, 4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부분 집합의 원소의 합과 같아요. 얘네는 전부 다 플러스 9. 그죠? 예, 그거 제가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5가 포함이 안 될 때, 5가 원소가 아닐 때요. 그때의 모든 부분 집합 원소의 합에다 마이너스를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P라는 문자로 쓰잖아요. 합이. 그럼 얘는 마P가 돼요. 그죠? 5가 포함되든 5가 포함이 안 되든 1, 2, 3, 4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부분 집합 개수는 동일하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그 합도 동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을 때 3이 반드시 들어가는 집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세고 여기다 3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럼 3이 반드시 들어가지 않는 집합도 이렇게 세고 여기다 3을 안 넣으면 되거든요. 그죠?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건 이 내용이에요. 얘를 지금 요 모든 얘는 전부 다 플러스 부호인 거고 얘는 전부 다 마이너스 부호인 거예요. 그러면 얘만 따로 빼서 계산을 해준 거고 요 놈은 1, 2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에다 플러스를 붙여주면 되는데 얘는 이 1, 2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준다는 거죠. 근데 어차피 이거랑 이거랑 동일하잖아요. 보시면. 그죠? 예. 그러면 뭐 이거죠. 얘하고 얘의 차가. 그죠? 예, 요거에 남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 합이. 그죠? 예, 그 내용이에요. 그럼 요것만 세시면 돼요. 얘하고 얘는 어차피 없어지니까. 그죠? 다 따질 필요는 없는 거고. 그래서 요것도 이제 똑같이 80이네요. 그죠? 예, 5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만 세면 되니까. 잠깐 쉬었다 할까요?